네, 안녕하세요. 더 프롬프트 컴퍼니 대표 강수진입니다. 이번에 동그라미 AI 아카데미 2기 수강을 하고 후속 촬영을 하게 됐어요. 오늘 모신 게스트는 우리 기초반의 배준호님, 중급반의 윤재님, 심화반의 주영님 이렇게 세 분 모셔서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AI 아카데미 2기 기초반 수강생 들었던 배준호라고요. 저는 한 15년 동안 LG전자 그룹사에서 엔지니어로서 일해왔고 약 10년간 헤드헌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동그라미 재단 AI 아카데미 2기 중급반을 수료한 송윤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I 아카데미 2기 고급반 수료한 오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관련 스타트업에서 AI의 기초부터 끝까지를 이제 원시시대 수준으로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촬영이 처음이다 보니까 다들 좀 긴장을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코너는 프롬프트 퀴즈입니다. 이 문제들은 얼마나 세 분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보기 위한 그런 테스트의 장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정답을 보여주세요. 인공지능한테 구체적인 예시를 제공하여 문맥을 파악하게 하고 원하는 답변 형식을 유도하는 퓨셔 프롬프팅 기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왜 X냐? 프롬프트라는 게 똑같이 입력한다라고 해서 같은 답변이 출력되기보다는 그 LLM의 성향상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하여 생성하므로 온도를 0으로 설정해 만들지 않는 이상 매번 생성을 하기 때문에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좋습니다. 세 분 너무 잘 해주고 계시고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 들어주세요. 생각할 시간 거의 없어요. 여기서 갈렸나요? 정답은 X. 누가 O예요? 기초반은 이거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틀리는 게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호님. 가장 오래된 대화부터 자동으로 요약하는 게 아니라 그 누적된 거가 밀려가지고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토큰의 형식이죠. 그럼 이제 두 분과 함께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정답을 들어봐 주세요. 정답은 X! LLM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보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명확해지셨을 때 의도를 더 파악하고 이행률이 높다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으나 이 문제는 출제가 조금 모호하긴 해요. 그쵸? 추론 모델에서는 또 하지 말을 잘 듣기도 해서 다섯 번째 문제 읽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두 분 O를 들으셨군요. 정답은 맞습니다. 이 로스트 인 더 미들 현상은 중간에 위치한 정보보다는 입력과 시작 끝에 있는 정보를 훨씬 더 잘 인출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때요? 지금까지 하실 만한가요? 네. 그래요? 그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사실적 정확도라는 부분이 사실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똑같은 말을 계속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을 여전히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퀴즈는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를 내봤어요. 사진을 보고 저 사진을 생성한 프롬프트를 맞춰보는 시간입니다. 정답!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이 우선순위를 가져가서 정답을 맞추실 기회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세 겹의 패티로 구성되어 있는 햄버거고 치즈가 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롬프트 맞춰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정답. 네, 윤재님 뭐? 2번? 정답입니다.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이 방고 스타일의 어떠한 그림을 생성한 프롬프트를 한번 맞춰주세요. 요거 조금 어렵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정답. 윤재님 4번? 4번? 땡? 정답? 3번? 네, 주영님. 퀴즈 푸시느라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토크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수강 전에 고민들을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떤 계기로 동그라미의 AI 아카데미에 지원을 하셨는지 준호님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제 찐친 중에 한 명이 그 안철수 위원님을 후원하는 쪽에서 우연찮게 정보를 알게 되어가지고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평소 AI에 관심이 많은 터라 기쁜 마음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반은 엄청 많은 경쟁률이 있었어요. 두 분 어느 정도의 경쟁률일 거라고 예상하세요? 8대1? 8대1? 정확합니다. 8대1의 경쟁률. 8명 중에 한 분으로 뽑히신 준호님이라 너무 럭키하다고 제가 특강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중급반의 윤재님께서 수강을 왜 하시게 되었고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는지요? 네, AI 시대에 AI를 이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활용을 함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경험해보면서 굉장히 비정형적인 업무들이 많은데, 그 업무 효율성을 올리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리학과 출신이어서 사실 AI 쪽을 공부하고 일을 하는 동안 내내 무언가를 고도화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AI에서 특히 프롬프트는 그럴싸하게 만드는 건 쉬운데 고도화가 굉장히 비용 대비 효과를 보기 어려운 영역이어서 개념 증명 단계나 초기 프로덕트 디벨롭하는 단계에서는 많이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마침 이거를 한 번에 모아서 지식 있게 척추를 세울 수 있는 과정을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지원했습니다. 준호님께서는 어떠한 비결로 8대1의 경쟁률을 뚫었다고 생각하세요? 지원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팁 같은 거 주실 수 있으세요? 현재 인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서 좀 더 후보자나 아니면 회사 고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생각한 부분을 좀 적었는데 좋게 봐주셔가지고 선정된 것 같습니다. 기초반뿐 아니라 중급하고 고급반도 경쟁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대한 진솔하게 쓰는 거하고 그리고 최대한 GPT가 안 쓸 것 같은 단어들을 위주로 진짜 제가 지원서를 다 읽고 심사를 하는데 AI로 생성한 문장은 다 탈락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이제 프롬프트를 하시는 분이니까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팁을 방금 말씀을 하셨고요. 윤재님. 배움이 좀 고품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실무에 어떻게 활용할 거다라는 내용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세 분 모두 현재의 생성형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생성형 AI 플랫폼을 사용을 하시고 계실 텐데 쓰시면서 어떤 점이 좀 답답하고 왜 고구마 먹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어떤 때 답답했는지 한마디씩 또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좀 자동차 뒤에 붙일 중학생이 타고 있어요라는 거를 사진하고 이미지라고 했는데 글씨가 좀 깨지는 거를 경험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좀 더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저 같은 경우는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고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고 이거를 좀 내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올릴 수 있고 자동화를 좀 할 수 있을까. 네, 이 대한민국에 프롬프트 교육을 하는 곳이 아시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동그라미 재단에서 더 프롬프트 컴퍼니가 함께하는 이 교육은 어떤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재님이 갖고 계신 고민은 비단 윤재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분들의 깊은 고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영님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어요? 답답했어요? 네, 모델들이 사실 새로 나올 때마다 비용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고 선호하는 프롬프트 스타일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실 매번 맞춤으로 깎아놓으면은 그 API만 바꾸면은 또 답안이 깨지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통합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이 각각 다른 레벨을 수강을 하셨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레벨에서 고민하는 것들을 잘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민하는 것들을 들어봤고요.
1회차, 5회차의 수업을 통해서 교육을 했고 교실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면서 결실을 맺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각각 수강을 하면서 결과물들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기초반의 준호님부터 결과물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기초반은 아무래도 기초적인 수준의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다루는 시간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각자 만들도록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프롬프트 강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프롬프트는 영어로 되어 있으며 제가 한국어로 넣으면은 이런 프롬프트가 작성되는 그런 어떤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 교육 통해 가지고 그 플랫폼이 3개 정도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챗GPT,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요 3개가 있는데 그 특징을 각각 알게 되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챗GPT는 비즈니스 기획안을 잘하는 거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정리도 잘하지만은 그 유튜브에서 봤는 멀티모달 쪽에 사용할 때 편리하고 그리고 클로드는 코딩도 잘하지만 글을 잘 쓰는 특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자기 PR 시대로서 이런 프로필을 생성하는 요구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영어 프롬프트를 드렸고 아주 쉽게 그 부분만 바꿔서 쓸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이 결과물을 보니까 굉장히 보람이 큽니다. 그 다음 우리 중급반의 윤재님 굉장히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띄워봐 보여드릴게요. 이름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교육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 이 한 줄 멋있어요. 프롬프트가 곧 결과를 만든다.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줄이 뭘까요? 저는 구조화라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의 구조화. 프롬프트 구조화는 이제 자연어를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구조화를 잡아주는 프롬프트라고 생각합니다. 프롬프트 구조화가 중급 수업의 아주 핵심이었어요. 그 까닭은 LLM이 인간의 자연어보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아직까지는 더 잘 반응하고 좋은 답변을 주기 때문에 구조화를 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학습해 보면서 원하는 결과를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연습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구조화를 많이 실습을 했는데 윤재님 장표를 받아보니까 이런 화면이 있어요. 왜 내 몸으로 이렇게 많은 실습 문제를 가려놓으셨어요? 저는 이 실습 문제를 하면서 스스로 고민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고 수정 보완도 해보면서 얻은 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원을 하셔서 본 교육을 받으시면서 경험해보셨으면 해서 일부러 가려놨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중급반에서는 특히 다 같이 결과물을 볼 수 있는 패들렛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피자의 가장자리를 없애보기도 하고 피자의 어떤 요소를 빼보기도 하고 캔 뚜껑을 따보기도 하는 많은 연습들을 하는데 이것들이 모두 구조화를 하지 않으면 정답을 얻을 수가 없었죠. 이뿐 아니라 중급반에서는 실무단에서 활용하면 좋을 프롬프트 작성 전략에 대해서 다뤄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였으니 윤재님의 결과물 통해서 많은 기대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한 인사이트 3가지 소개를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와 조건을 잘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 맥락 설계,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상황과 배경 정보를 명확하게 정제되어서 제공을 해야 하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모델의 응답을 일정한 형식과 구조로 뽑아낼 수 있는 출력 구조화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급반 교육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부분이 저만의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저만의 챗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하다 보니 프롬프트 구조화를 배우면서 성장하는 입장에서 고급반도 저는 지원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수강 반 중에 현업에서 LLM을 프로덕션 레벨로 개발을 하는 반인 심화반의 대표생 주영님의 결과물을 들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 과정 끝나면은 프롬프턴이라고 프롬프트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강사님이 몇 개 찝어주고 그거를 조마다 해결하는 과제를 보여주셨어요. 그중에 저희가 맡게 된 게 프롬프트 인젝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프롬프트 인젝션은 최근에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 특히 교수자 평가 도구를 만드셨잖아요. 네, 저희 그때 조에 일단 대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친구들이 수집해온 사례 중에 이렇게 AI 통해서 평가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글자를 에세이 같은 데 첨부를 해서 넣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잘못된 평가를 받아내는 시도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 부분을 한번 접근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나리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A와 B로 비교를 하셨어요. 하나는 메타 프롬프트, AI가 생성한 프롬프트죠.
그다음에 최종 프롬프트는 제 수업에서 엑기스만 모았다고 들었어요. 수업에서 강조한 프롬프트 기법을 모은 프롬프트 이렇게 A, B군으로 나눠서 A/B 테스트를 한 거예요. 어떠한 기법들을 하나하나씩 넣었는지를 좀 핵심이 되는 것만 설명 주시겠어요? 저희 퀴즈에서 로스트 인 더 미드를 다뤘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중요한 내용을 앞뒤에 받치는 것도 유용했고 A, B군에서 제일 유용하게 적용했던 거는 그 메타 프롬프트는 사실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해결 방법의 위계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하지를 않아요. 근데 강사님이 이게 만약 충돌하는 작업이 있으면은 이거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그걸 적용했더니 해결되지 않던 케이스 하나가 해결이 돼서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심화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업에서 쓸 수 있는 기법들로만 잘 정리해와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방어 메커니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어떤 프롬프트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인젝션을 시도하려고 할 때 다양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어 기법들을 사용했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래서 결과만 한번 보실게요. 어떤 게 더 결과가 좋았나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강사님의 모든 노하우가 녹아있는 B군이 훨씬 더 잘 나와서 결과장표가 있는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게 관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쓴 프롬프트가 더 잘 공격의 방어를 성공했을까? 아니면 AI가 그 공격의 방어를 성공을 했을까? 지금 보시면 저 빨간 게 메타 프롬프트를 쓸 때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최종 프롬프트는 전부 성공을 했어요. 네, 엄청나네요. 주영님께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고민하셨던 거가 어떤 POC 레벨에 그치지 않고 그거에 나아가서 상용화할 수 있는 혹은 제품 서비스의 안정화를 추구를 하려고 했을 때의 아이디어들을 이 하나하나에 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기법을 쓰고 어떨 때는 이 기법이 유효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수업에서 쓰는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테스트 베드가 나와요. 중국과 심화에서는 LLM을 API 레벨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프롬프트 테스트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떠셨나요? 중국반에서는? 이걸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다는 게 정말 좀 신기하고 다음에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제가 방금 그 인젝션 방어 프롬프트를 만들 때도 굉장히 잘 활용을 했는데요. 이게 보시면 지금 4개 변수에 따라서 시스템 프롬프트 3개, 그리고 정답 에세이 하나에 공격 방법 11개와 모범 답안 하나를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은 얘네들을 전부 이터레이션을 돌아가지고 전부 테스트를 해줍니다. 경우의 수 테스트가 킥이었던 그런 거였는데 잘 활용하셨다니 또 기쁘네요. 여기까지 그 각 반에서 수강 후에 결과물로 남긴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수업에서 아하 모먼트 있잖아요. 아하 모먼트란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음의 순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은 좀 있었을 텐데 준호님께서는 어떤 모먼트가 있나요? 제가 어떤 AI를 사용하면 아는 만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AI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특히 그 헐루시네이션하고 아첨, AI가 아첨한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도 진화하는 만큼 진화에 발맞춰 활용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윤재님의 아하 모먼트는 어떤 건가요? 저는 강의 듣는 매 순간이 아하 모멘트였는데요. 논문을 기반으로 이제 기법들을 소개해 주시고 실제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이제 구조화를 하고 프롬프트의 정답에 가까운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 저게 프롬프트 구조화구나를 새삼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 말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그중에 제일 큰 거는 얘네가 생각을 하는 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하는 친구다 라는 걸 염두하고 프롬프트를 짰을 때 훨씬 안정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인상 깊었습니다. 들으셨죠? 동그라미와 더 프롬프트 컴퍼니의 프롬프트 교육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한마디씩만 짧게 멘트를 쳐주세요. 준호님부터 할게요. 지금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되게 낯설어했는데요. 지금 2026년 AI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지 미래를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직장인들만 활용하지 않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AI 프롬프트, 대한민국 제1호 엔지니어이신 강수진 방사님의 그 이 영양가 있는 교육기에 꼭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급반 같은 경우는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아는데 잘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좀 목마름이 계신 분들, 할루시네이션이나 아니면 답변 품질에 있어서 만족을 못 하셨던 분들, 그리고 LLM이 못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좀 알고 싶으신 분들 적극 추천합니다. 이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무료라는 거. 어디서도 교육받을 수 없는 실무자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양질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수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회차였어요. 근데 저한테 조심히 오시더니 그 교육 비용을 언제 내면 되냐는 거예요. 기초반에서. 이거 비용 전혀 안 받는 교육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무료라고 해놓고 뒤에는 유료라고 할까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정말로 무료이고 이 안철수 출연자님의 출연 때문에 무료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고급반 한번 가볼게요. 회사에서 AI를 다루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서비스에 AI를 활용하게 되면 사실 호출마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데 이렇게 강준일 박사님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서 프로덕션 레벨에 있으신 분들에게 심화반을 굉장히 추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수료생을 만나봤습니다. 그 수료생들로부터 정말 진실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후기를 들어봤는데요. 동그라미 재단은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평한 기회 우리 모두 같이 누려보실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프롬프트로 달라졌어요. 동그라미 에서 만나요.